네, 오늘은 장수지옥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좀 오래전부터 죽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자살 충동도 많이 느꼈고, 그렇다고 자살 시도를 한 건 아닌데, 사는 게 뭐 그렇게 저한테는 행복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잦은 빈도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기도 하고, 이왕에 죽을 거면 좀 편하게 죽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최근 들어서는 더욱 이왕에 죽을 거 조금 알고 죽자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정말 저한테는 공감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뭐 안락사나 뭐 존엄사 같은 문제들 허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되게 와닿았고, 그 다음에 연명치료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몇 개월 동안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관찰을 할 수 있었고, 그 노인들이 병상에 누워서 하루 종일 허망하게 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죠. 물론 예전에도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이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세대부터는 100세를 사는 게 크게 놀라울 일이 없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게다가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다는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기서는 이제 일본인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일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한국인하고 일본인하고 정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런 재수없는 얘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애써 그냥 외면하려고 한다든지, 네,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수를 한다는 거는 인류 역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노화 연구 쪽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120세만 넘기면은 200살, 300살 사는 거는 정말 쉬워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그런 일들을 조금씩 겪고 있습니다. 50대가 되면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꼰대 같은 기질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노인들을 볼 때마다 정말 오래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도 상당히 고상하게 늙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저도 가끔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죠. 네, 대부분의 노인들은 보기 좋게 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듬직했던 3살 연상의 남편도 50대를 넘기면 그냥 노인이고, 예전에 아름다웠던 아내도 노인이 된다. 결혼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의아한 부분이 평생 자기들이 안 늙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은 먼저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동아시아 사람들이 특히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가족은 아무렇지도 않게 개인의 영역까지 침범하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싫다는 일도 거리낌 없이 한다. 이게 쉽게 말해서 정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꾸만 방해하고 침해를 한다는 거죠. 오히려 가족이 도움이 안 되고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 동아시아, 한국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양 쪽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 죽음에 대한 그런 교육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인도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 있다. 죽음이 다가오면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다가 죽는다. 시신은 겐지스 강으로 흘려보내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서구인은 어릴 때부터 생명과 죽음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자신만의 사생관이 명확하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죽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자기만의 가치관이나 이런 사생관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그런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한국인이나 일본인 같은 경우는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공부나 자기 성찰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도 없고 어떻게 죽어야 될지도 별로 생각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막 회피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삶을 어떻게 마감할지는 오롯이 본인 혼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의 사생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결혼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오래 살다 보면은 한 사람은 먼저 가고 혼자서 살아야 되는 시간도 길어지기 마련이고 이미 한국에서는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방법을 미리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년퇴직 후에 한동안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행복한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요양병원에서 잠깐 몇 개월 일을 했었는데요. 뭐가 씁쓸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 정말 그 좀 허망하고 꿈과 같은 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말 나한테 의미 있는 거, 그리고 뭐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또 요양병원에서 느낀 게, 요양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런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수 있다면 그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주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바로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제가 엊그저께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그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야 돼요. 국민연명의료 관리기관. 여기 이제 등록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가까운 그 등록 기관을 이제 찾는 거죠, 여기서. 예,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방문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자기의 그 임종 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의료 행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네, 그런 권리를 신청을 하는 건데요. 제가 가서 이거를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 담당 의사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런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프랑스 영화 중에 잠수종과 나비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거의 뭐 식물인간 상태의 그런 희귀 질환에 걸린 유명한 어떤 잡지사의 편집장으로 이제 지내던 남성이 있는데 눈을 깜빡이는 걸로 이제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쓰고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뭐 고독사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책에서는 고독사는 이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의 공포도 느끼지 못하고 일상생활 중에 홀연히 떠날 수 있다면 이보다 깔끔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고독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죽는 것보다 이상적일 수 있다. 왜냐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한 죽음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책을 보면서 이 고독사라는 거를 우리가 되게 좀 불쌍하고 비참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죽음이라는 거는 결국 그냥 일상생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막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냥 홀연히 떠나는 이런 것들을 뭐 호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뭐 암에 걸렸다거나 연명치료하면서 목숨만 그렇게 유지하는 상태에서 살다가 죽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무가치한 죽음일까 아니면 이게 비참한 죽음일까 이렇게 꼭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안락사를 지지하거든요. 좀 편안하게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기 책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오랜 그런 사회적인 논의 끝에 2001년에 안락사법이 이제 성립이 됐고,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제 안락사를 하는 그런 가족이 있으면 자택에서 이제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와인잔을 들고 건배를 외치면서 그 안락사를 약간 축하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편하지 못한 상태로 죽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그 복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 나오죠. 한국인과 일본인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죠. 자기가 태어나는 것도 자기 맘대로 못 태어났는데 죽는 것도 자기 맘대로 선택을 못 한다면 정말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진 나라가 스위스가 있죠. 이 스위스에는 그 디그니타스라는 안락사를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이 약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적극적인 안락사, 뭔가 도움을 받아서 죽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또 라이프 서클이라는 곳도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비용이 사실 편하게 죽으려면은 돈이 들어요.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러고요. 여기 이제 디그니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가입비도 따로 있어서 가입을 하면은 뭐 정보들을 보내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은 지금까지 한 2명인가 3명 정도 이제 이 디그니타스를 통해서 안락사를 시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 존엄사와 안락사는 좀 다른 개념인데 이 존엄사 같은 경우는 그 연명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목숨을 끊는 그런 행위, 이거를 이제 존엄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만 이렇게 목숨을 그냥 유지만 하는 이런 행위가 너무나 만연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에서는 이 존엄사가 대부분 법제화가 돼 있고 이 연명치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래요. 얘네들은 죽음이라는 거를 좀 받아들일 줄 안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오래 살려고 하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옛날에 그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인간들이 참 어리석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오래 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참 우리 한국인들의 그 생각과 되게 비슷한 거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정말 되게 피상적이고 그런 깊이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도 좀 천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게 많잖아요, 한국인들이.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정말 그 고상하게 살려면 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건강할 때 자신의 의사를 가족에게 확실히 전하고 존엄사가 무엇인지 알릴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아까 연명치료 중단하는 그런 의향서 그거를 신청하는 그런 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오래 사는 게 행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이 책에서는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연명치료의 종류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 병원에 배만 불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윤리적인 일인가? 네, 한 번쯤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야말로 이 장수 지옥에 하루빨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장수 지옥 도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